안녕하세요. 든든 고객 여러분, 업라이즈 투자자문 대표 문일호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6일이고요. 지난달 11월 금융시장 리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미국의 매크로 모멘텀이 둔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급속히 확산이 됐고요. 시장은 이미 내년 3월 이후로 기준금리를 5차례 인하할 것으로 이미 프라이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월 미국채 금리는 이에 따라서 전구간 급격히 하락을 했고요. 글로벌 주식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2월 올해 마지막 FOMC를 앞두고 미국 고용지표 및 물가 상승률 둔화 여부에 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월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금 또는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주요 자산 수익률을 살펴보면 주식과 채권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S&P 500 9%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100 그리고 코스피 200도 11%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채 금리 역시 전 구간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무려 5%대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원자재랑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마켓 드라이버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 채권 모두 크게 상승을 했고요. 10월 PCE 그리고 코어 PCE 물가가 좀 지속적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백업을 하는 데이터는 여러모로 좀 발견이 됐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 및 소매 판매 등 미국 경제지표 흐름들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발견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빠르게 확산이 됐고요. 채권금리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기술주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른쪽 하단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하회하는 모습을 좀 계속해서 지켜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물가는 하향 안정화가 되고 그와 동시에 고용을 포함한 GDP 성장률은 좀 둔화되는 모습이 기준금리 인하에 좀 적합한 셋업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11월 미국의 비농업 고용자 수 그리고 실업률이 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상치가 모두 전월 대비해서 좀 소폭 둔화가 될 것이다. 실업률은 소폭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아무래도 경기 둔화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이 생각보다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 가격도 지속적인 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원유 가격도 전월에 크게 좀 하락을 했죠. 이에 따라서 경기 둔화를 포함한 물가 둔화 시그널도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시장을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물가는 완만하게 둔화가 되고 있고 성장률은 점진적으로 디케이가 되고 있다. 전형적인 기준금리 인하 셋업이 완성이 되고 있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Bad is good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안 좋은 뉴스가 나올수록 경기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수록 오히려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내년 기준금리 인하를 무려 5회나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가능한 수준까지는 현재 좀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매파적 발언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5일 어젯밤 기준입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여전히 내년에 기준금리를 3월 이후에 5차례 연속해서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최종 금리는 무려 현재 상단 5.5에서 내년 12월 기준으로 4.25%까지 좀 공격적으로 인하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12월 다음 주입니다. 12월의 마지막 올해 마지막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금리 결정 방향은 현재와 동일한 5.25에서 5.50까지 현재 수준에서 동결할 것이라고 시장은 좀 무난하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거는 지난 9월에 이어서 12월에도 연준 의원들의 내년 기준금리 전망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지 점도표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에는 2023년 동안 2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에 최종금리가 5.1% 수준으로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점도표가 발표된 바가 있는데요. 12월에도 똑같이 점도표가 9월에 의해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9월 발표된 점도표 대비해서 내년도 최종 금리 레벨이 과연 어느 정도의 이제 수렴이 될지, 과연 9월에 발표된 5.1%보다 상향이 될지 아니면 하향이 될지 아니면 9월과 비슷한 5.1%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인지 등에 조금 우리가 관심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의 기준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이 좀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일각의 좀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가 좀 요구가 되는 상황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위험자산에는, 주식을 포함한 위험자산에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 것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연준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5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과한 것은 아닌지 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필요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 FOMC에 앞서 11월 미국 CPI와 코어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해당 그 지표 모두 컨센 대비 또 전월 대비 얼마나 하회를 할 수가 있을지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FOMC에서 앞서 말씀드린 내년도 최종 금리치, 정책금리 전망치를 포함해서 성장률,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PCE, 코어 PCE,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해당 수치를 좀 종합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30일 금통에서도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현수준 3.5%에서 전원 일치로 동결 결정을 했고요. 한은 총재님께서는 그 물가 상승률이 타깃하는 수준이 2%에 도달하기까지 최소 6개월간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언급을 하셨고요. 안 그래도 한국이 경기가 매우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기자들의 질문에는 가계부채 문제 및 부동산 가격만 좀 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라는 입장을 표력도 하셨습니다. 수정 경제 전망 관련해서요. 2023년 GDP 성장률은 하향 조정을 했고요. 내년도 물가 상승률은 일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좀 미국과 좀 상반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 국채 시장도, 채권 시장도 좀 재밌었습니다. 올해 6월부터 국고채를 포함한 크레딧 채권의 금리가 빠르게 상승을 했는데요. 무려 11월 한 달 만에 해당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채권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국고채와 더불어 우리가 보통 회사채라고 표현을 하는 크레딧물들도 국고채와의 금리를 급격하게 좀 줄이며 하락하는, 금리가 하락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좀 움직임을 보였고요. 요지는 채권 금리가 미국을 포함해서 한국도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좀 하향 추세를 좀 그려가긴 하겠으나 여기서도 약간 부담스러운 요인이 국고채 금리가 이미 한국 정책 금리 수준에 이미 수렴을 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재님께서는 현재 금리 수준을, 정책 금리 수준을 최소 6개월간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고요. 이와 더불어 한미 금리 차가 미국은 5.5%, 우리는 3.5%죠. 무려 금리 차이가 2%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그 강세는 약간 좀 기대하기가 약간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시장의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채권 투자를 조금 찾으시는 고객들께서는 절대금리 매력도가 좀 존재하는 만기 2년 구간 크레딧 채권에 대해서 만기 상환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캐리일드 투자가 조금이나마 좀 우월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저희 든든히 최근에 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장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이 2분기 말 기준으로 350조 원에 달합니다. 퇴직연금이 이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이 대부분의 퇴직연금 계좌들이 사실 뭐 실질적으로 좀 방치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좀 쏠림으로써 그동안 수익률 부진 문제가 좀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국민들의 퇴직연금 자산이 수익률이 부진하다는 것은 결국 20년, 30년 뒤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사회적 좀 간접 비용 증가로 이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사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RP를 중심으로 한 퇴직연금 활성화에 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금융위에서 이제 저희 든든과 같은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를 끼고 퇴직연금 IRP 계좌에 대해서 1인 제도를 이제 내년 말 도입을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사실 정부는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죠. IRP를 가입할 수 있는 이제 가입 대상자를 좀 확대를 하기도 했고, 세제 혜택을 좀 개인연금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디폴트 옵션도 저희가 또 도입을 했었죠. 같은 맥락으로 내년도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서 저희 든든과 같은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로 하여금 1인 서비스를 도입을 하겠다
라는 것도 그 일환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IRP 계좌가 있으신 고객님들을 포함해서 없으신 고객님이라 하더라도 증권 또는 은행을 통해서 IRP 계좌를 개설을 하고요. 해당 계좌에 따라서 저희 든든과 1인 계약을 통해서 저희 오로라 또는 에버그린 그리고 기타 전략 등으로 생명금 계좌에 대해서도 일임 서비스가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든든히 최근 열심히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좀 시장으로 좀 돌아가서요. 지난달 원자재 및 통화시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WTI 원유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재개가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펙 플러스의 감산 계획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감소가 될 것이다 라는 좀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와 달리 골드는 2%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달러 약세 그리고 채권금리 하락에 따라서 골드에 좀 수요가 집중이 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자산 심리가 좀 자극이 되다 보니까요. 미국을 제외한 유럽 및 이머징 국가로의 좀 자금 쏠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대급부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좀 하락한 효과가 기록이 됐고요.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증시의 하단은 점차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좀 과도한 확신은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감이 좀 부상을 했죠. 이에 따라서 주식채권 크게 상승을 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상방에 대해서 증시 상방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확신을 갖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팩트에 가까운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미 시장은 좀 종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장기적으로 정책금리를 포함해서 금리는 인하를 또는 금리 하락을 좀 불가피하게 좀 하겠으나 결국 시장의 관점은 현재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인지 그리고 실제 인하를 하게 되면 과연 내년 3월부터 할 것인지 5월부터 할 것인지 얼마나 내릴 것인지에 따라서 2024년은 시장의 관점이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좀 상황에 대해서 든든은 인플레이션의 좀 점진적인 둔화가 향후 저희 에버그린, 오로라 같은 자산 배분 시장의 자산 배분 알고리즘에 좀 우호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 든든도 채권 상품이 있죠. 채권 투자를 통해서 인컴 수익률 확보를 함과 동시에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오히려 자산을 지키는 관점에서 보다 좀 유리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3년 11월 금융시장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